네, 13번째 과제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이번 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론의 다이내믹스, 이 동력학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시뮬링크로 열심히 나타냈습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은 그 이쪽에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 드론의 다이내믹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델타라는 모터 입력이 들어갔을 때 그 모터 입력에 대한 출력으로 이렇게 PY,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PY만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델타가 F바가 될 때 우리가 M 행렬, 여기에 있는 이 M 행렬을 사용을 했었고 F바는 힘과 모멘트를 합한 그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 타우 파이에다가 IX분의 1을 곱해서 파이 더블 도트를 만들고 파이 더블 도트를 두 번 적분해서 이 파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인 거죠. 이 식을 지금 여기에 그대로 시뮬링크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이에다 g를 곱해서 이 파이에 g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py의 두 번 미분이 되고 py의 두 번 미분을 두 번 적분해서 py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 드론의 동력학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하고 여기 있는 이 파이 c, 우리가 원하는 파이하고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서 그 오차에다가 이제 PID 제어기를 물리고 그 다음에 PID 제어의 출력이 그러니까 근데 이건 거죠. 이게 이제 PID 여기 실제 우리는 I 제어는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는 PD만 썼는데 이게 PD인데 IX분의 타우 파이가 PD니까 타우 파이는 PD에다가 IX를 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IX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타우 파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유사하게 우리가 PX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또 세이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파이하고 이 PY에 관련된 부분만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타우 파이가 되고 이제 다른 이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F 그 다음에 타우 세이타 타우 사이가 만들어지면은 그게 F 바가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먹스 해가지고 그 먹스에 이제 M 인버스 곱하면은 그게 델타가 되고 그 델타를 D먹스 해가지고 이걸 만들고 이것들이 이제 또 델타가 되고 M이 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 루프가 반복이 됩니다. 예, 단순한 호버링을 할 때는 phi c가 이제 0으로 세팅이 되고 우리가 이 이너 루프, 이 phi c부터 이 phi까지 이 이너 루프가 이 phi를 0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 PID가 이 파일을 0으로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PY라는 것이 존재해가지고 어, PY가 이제 이게 PYC가 0이 아닌 어떤 다른 값을 갖게 되면은요. 어, 기본적으로 이 롤 앵글이 이제 생겨야 되고 그 롤 앵글에 의해서 어, 드론이 이제 Y축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PYC가 0이 아닌 어떤 다른 값, 호버링이 아닌 Y축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면은 이 phi-c가 이제 어떤 값을 가져야 되고, 그죠? 그 phi-c가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값이 어떤 값이 돼야 되냐면은 이 식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했습니다. 아, py의 두 번 미분은 g하고 phi를 곱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py가 우리가 원하는 pyc로 가는 건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PD 제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EPY하고 EPY 도트는 이 PYC하고 EPY의 차이가 되겠죠. 이제 이게 이제 EPY가 될 텐데 이 EPY하고 EPY 도트를 활용해서 이 제어 입력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 제어 입력이 이 phi-c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우리가 phi-c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G하고 phi-c를 곱한 그 값이 바로 이 PD 제어 입력이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변하고 이거하고 같아질 때 우리가 EPY하고 EPY 도트를 0으로 보낼 수가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지금 이 I분의 타우를 이 PD 제어 이렇게 놓고
그래서 이 파일을 0으로 보냈듯이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제 g 파일 c를 이렇게 pd 인풋으로 놓고 py를 0으로 보낸 상황을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i분의 타우가 이 pd 제어였기 때문에 이 타우는 이 pd 제어를 통해서 나오는 그 입력에다가 i를 곱한 것. 그래서 타우 파이는 i하고 이제 pd를 곱한 이런 형태가 되어서 여기서 이 pd, 여기서 이제 pid라고 일반적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pid 인풋에다가 i를 곱해서 이 타우 파일을 만들었듯이 여기서는 이 pd 이 pd 입력을 이 g로 나눠서 이 파일 c를 만들어줍니다. 이 파일 c는 g분의 1 곱하기 이제 pd 입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ID의 입력에다가 g분의 1을 곱해서 파일 c를 만들어주고 이 이너 루프에 의해서 이 파이가 이 파일 c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너 루프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이 py 위치 제어를 위한 아우터 루프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m 인버스하고 m이 서로 이렇게 서로 상쇄가 되고 그 다음에 ix하고 여기 있는 ix분의 1이 또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다시 이제 어떤 내부적으로 이렇게 큰 박스를 하나 그리고요. 이 박스 내부의 이 상수들은 서로 이렇게 상쇄가 되고 그러면은 S제곱분의 1이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이 소위 그 이널루프죠. 이널루프 이 피드백을 통해서 나온 오차에다가 이제 PID가 적용이 되고 거기서 나온 결과가 바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S제곱분의 1로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PID, 이널루프 PID 제어는 이 외부의 이 PID 제어보다는 훨씬 더 좀 이렇게 다이내믹스를 빠르게 하도록 설계가 됩니다. 뭐 세틀링 타임이라든지 오버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파이가 이 파이 C에 빨리 수렴이 되도록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통 설계의 스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이가 파이 C로 굉장히 빨리 수렴하도록 그렇게 PID가 설계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 전체 박스를 이너 루프를 우리가 1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터 루프에 비해서 이 지금 이 위치가 제어되는 이 아우터 루프에 비해서 이 안에 있는 이너 루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자세 제어는 위치 제어보다는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 파이가 파이 C로 엄청나게 빨리 수렴을 하고 그래서 이 박스 파이 C부터 파이까지의 이 관계를 나타내는 이 박스를 우리가 거의 1로 근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1로 근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G하고 또 G분의 1이 서로 이렇게 상쇄가 됩니다. 상쇄가 되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냐면은 S의 제곱분의 1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PY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PYC하고 이렇게 역시 만나가지고 오차를 만들고 그 오차에다가 이제 PID가 적용이 되고 그 결과가 바로 그냥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중간에 phi C부터 이 phi까지는 그 1로 지금 우리가 근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PID에서 나오는 이 결과가 곧바로 지금 S제곱분의 1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 드론 제어가 복잡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 이널루프를 좀 이렇게 빠르게 동작하도록 설계를 하고요. 제어기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아우터 루프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느리게 설계를 하게 된다면은 이 전체 이 자동 제어 시스템을 이렇게 간단하게 PY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한 이 더블 인테그레이터, 적분기 두 개에다가 PID가 적용되는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근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제어의 조금 이 좀 단순화된 버전, 좀 다른 부분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 공부할 그 어떤 제어 테크닉은 리드 컴펜세이션, 렉 컴펜세이션, 너치 컴펜세이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PID 컴펜세이션,
PID 컨트롤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조금 다른 버전, PID에 약간 변형된 어떤 그런 버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compensation이란 말은 이 control이라는 말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ead control, lag control, notch control 뭐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혹은 때로는 이렇게 compensation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보상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lead compensation이라는 것은 이 PD 제어기를 조금 변형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D 제어라는 것이 시스템의 반응을 좀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오버슛을 좀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댐핑 효과로 말미암아 시스템이 좀 더 안정화되고 그래서 오버슛도 이렇게 좀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럼 그냥 PD 제어 이렇게 KP 더하기 KDS 하면 되지 뭐 굳이 다른 이 리드 컴펜세이션을 쓸 이유는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 PD 제어는 이렇게 제로를 하나 추가합니다. 기존에 이제 G가 있으면은 그 G에다가 이렇게 DS를 곱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제로를 하나 추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 이 relative degree라는 것이 바뀝니다. relative degree는 이 상대 차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상대 차수라는 것은 전체 그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의 이 폴의 개수하고 제로의 개수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 그 GS의 relative degree가 2였다. 그죠? 그래서 폴이 제로보다 두 개가 더 많은 상황이었다. 근데 거기에 PD 제어를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제로가 하나 추가가 되기 때문에 상대 차수가 2에서 1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상대 차수가 바뀌면 뭐가 문제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노이즈 캐릭터리스틱 시스템이 잡음에 대해서 갖는 그 특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좀 유지하면서 시스템이 잡음에 대한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PD 제어기가 갖는 그런 효과를 그대로 한번 그 이어받는 그런 형태의 제어기가 이 리드 컴펜세이션이 되겠습니다. 렉 컴펜세이션은 PI 제어의 그 변형이고요. PI 제어는 KP 더하기 KI S분의 1 이렇게 쓰고 이 I는 S분의 KP S 더하기 KI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폴과 제로가 이렇게 하나씩 추가가 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리드 컴펜세이션에서 얘기한 그 상대 차수가 변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I 제어를 쓰는 이유가 이 steady state response 정상 상태에서의 어떤 그 퍼펙트 트래킹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S분의 1을 쓰게 되는데 이 S분의 1을 쓰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시스템의 반응이 너무 느려지고 그래서 기존의 플란트 다이내믹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PI 제어기가 갖는 또 그런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형태가 이 이제 렉 컴펜세이션인데요. 이 관련해가지고 좀 이따가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치 컴펜세이션은 주로 이 위성과 같은 이렇게 플렉시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물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위성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어떤 그 본체, 뭐 강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 본체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뭐 안테나라든지 뭐 태양전지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서 이 많이 멀어진 그런 구조물들은 이렇게 잔 진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구조물 자체가 이렇게 플렉시블 하기 때문에 그런 잔 진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전체 시스템이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불안정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notch compensation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요. 이제 특히 이번 시간에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lead compensation과 notch compensation에 대해서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lag compensation은 개념적인 말씀만 드리고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ead compensation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 PI 제어라 PD 제어라고 하면은 이렇게 KDS 더하기 KP, KDS 더하기 KP. 그래서 KD를 앞으로 빼면은 어떤 그 K라는 이제 상수 괄호 열고
S 더하기 Z 괄호 닫고 이 Z하고 이제 그 아까 그 큰 K를 곱하면 그게 KP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큰 K가 이제 KD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K 곱하기 S 더하기 Z 이렇게만 있는데 이 아래에 이제 폴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개념입니다. S 더하기 P 해가지고 자 이걸 이렇게 추가를 한 것이 이제 리드 컴펜세이션이고요. 사실 렉 컴펜세이션도 여기는 렉 컴펜세이션도 이 동일한 형태인데 차이는 뭐냐면은 이 Z가 P보다 좀 많이 작은 그런 상황이 리드 컴펜세이션이고요. 반대로 이 Z가 P보다 많이 큰 경우 뭐 5배, 10배 이렇게 큰 경우를 우리가 렉 컴펜세이션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P하고 Z의 이제 사실 비율입니다. P분의 Z. 이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지금 DS가 PD의 어떤 변형된 형태가 될 수 있고 또 PI의 변형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Z가 P보다 많이 큰 경우 이 경우가 이제 렉 컴펜세이션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책을 참조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P가 Z보다 많이 큰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이 리드 컴펜세이션에 대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현을 우리가 그 P로 이렇게 분자 분모를 나눠주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S, 이 P분의 S가 되고요. 이제 P분의 S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가 많이 크다면은 우리가 P분의 S를 거의 0으로 근사하고 즉 P분의 S 더하기 1을 우리가 1로 근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모가 이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P로 나눠졌으니까 P분의 K, P분의 KS 더하기 그 다음에 K 곱하기 P분의 Z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P분의 K를 우리가 KD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K 곱하기 P분의 Z를 KP라고 생각하면 이게 그냥 PD 제어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리드 컴펜세이션을 통해 가지고 뭔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S 더하기 P라는 것을 이렇게 추가해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PD 제어기하고 유사한데 렐러티브 디그리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얘기를 해야만 이제 이 리드 컴펜세이션을 사용하는 그 이유가 이제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렐러티브 디그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GS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GS 이 플란트 그러니까 이거 뭐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LS 그래서 G하고 D가 곱해진 경우 뭐 어떤 일반적인 전달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전달함수의 폴이 n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제로가 m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분자는 n차 다항식이고 분모는 n차 다항식이고 분자가 m차 다항식인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이 보데 플랫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보데 플랫이라는 것은 S 자리에 J 오메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GJ 오메가, 이 오메가가 결정이 되면 GJ 오메가는 어떤 복소수고 이 복소수의 크기, 이 크기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20 로그 10 해가지고 이 데시벨을 이제 생각해서 이 X축과 Y축을 다 로그 스케일로 만듭니다. 그때 이제 그래프가 이 보데 플랫의 이 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페이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크기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GJ 오메가의 이제 크기를 생각하는데요. S 자리에 J 오메가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J의 n승 곱하기 오메가의 n승이 됩니다. 그 J의 n승은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남는 건 뭐냐면 오메가의 n승만 남는 거죠. 분자는 어떻습니까? 역시 J 오메가를 집어넣으면은 J의 m승 오메가의 m승이고 J의 m승은 m의 부호에 m의 그 m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가지고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J도 붙을 수 있고요. 근데 크기를 따지면은 결국은 1로 귀결이 될 겁니다. 그럼 남는 것은 오메가의 m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오메가 n승분의 오메가 m승이다. 그리고 또 이 남아있는 것들
남아있는 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남아있는 항들은 오메가가 많이 커지면은 오메가 값이 많이 커지면은 S의 n승에 비해서 이 나머지 것들은 많이 작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메가가 커지면 오메가 n이 다른 항들 대비 더미넌트해지고요. 역시 분자도 오메가의 m승이 다른 항들에 비해서 훨씬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GJ 오메가의 크기가 오메가가 클 때는 오메가 n승분의 오메가 m승으로 근사가 되고 이것은 오메가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m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 지수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m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n 마이너스 m 즉 이 폴과 제로의 그 차이, 그 개수의 차이를 우리가 이 렐러티브 디그리 이렇게 부릅니다. 상대 차수.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GJ 오메가의 이제 이 데시벨을 생각합니다. 이 데시벨은 20 로그 10 하고 이거죠. 이건데 이 지수를 앞으로 빼면은요. 이게 마이너스 20 곱하기 n 마이너스 m 로그 10의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메가 제로일 때를 생각해 봅니다.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일 때 마이너스 20 n 마이너스 m 곱하기 로그 10 오메가 제로가 되겠죠. 그 값이 이거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오메가에다가 10 곱하기 오메가 제로를 집어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 오메가 제로에다가 10배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0 오메가 제로가 되고 10 오메가 제로가 되면은 로그의 성질에 의해 가지고 로그 10 오메가 제로는 로그 10 더하기 로그 10 오메가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 10은 1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오메가가 10배 증가하면은 이 값이 되는데 이 두 개의 값의 차이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0 곱하기 n 마이너스 m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메가 제로가 이런 값을 갖는데 오메가 제로가 10배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20 곱하기 n 마이너스 m 플러스 마이너스 20 n 마이너스 m 로그 10 오메가 제로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0 곱하기 n 마이너스 m 곱하기 로그 10 오메가 제로라는 것이 이제 이 값이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의 차이는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오메가가 10배 커졌을 때 이만큼 커졌으니까 마이너스 20 곱하기 n 마이너스 m만큼 커졌기 때문에 이 그래프, 이 보데 플랫의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0 곱하기 n 마이너스 m 데시벨 퍼 데케이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오메가 10배 증가하면은 이만큼 사실 이게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시스템의 경우에 그 폴이 하나가 있고 뭐 제로가 없는 경우 그 경우에는 이 보데 플랫이 마이너스 20데시벨 퍼 데케이드로 이렇게 감소를 했었고요. 2차 시스템 n이 2이고 그 다음에 m이 0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40데시벨 퍼 데케이드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그 상대 차수가 n-m인 경우에 폴의 개수하고 제로의 개수의 차이가 n-m인 경우에는 보데 플랫의 이 고주파에서의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0 곱하기 상대 차수 데시벨 퍼 데케이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대 차수가 그럼 왜 중요하냐? 이 고주파에서 우리가 그 보데 플랫 상에다가 이 그린 그 요구 조건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었냐면은 이렇게 네모 박스를 그렸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저주파에서는 이런 식으로 네모 박스를 그렸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원했었냐면은 고주파에서는 고주파, 즉 이 잡음의 주파수가 보통 이 고주파라고 했습니다. 이 고주파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스를 그려가지고 이 네모 박스로 이 보데 플랫, 이 그래프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설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네모 박스의 이 높이라는 것이 네모 박스의 높이라는 것이 뭐하고 연관이 돼 있냐면은 이 보데 플랫의 이 기울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 값이 이렇게 크지 않다면, 작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고요. 이 기울기가 이제 크다면은 뭐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PD 제어기를 설계를 했다 그러면은 원래 이 G가 가지고 있는 상대 차수가 있는데요. PD 제어기 때문에 제로가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되면서 이 값이 변화가 되는 거죠. 만약에
GJ 오메가가 이 GS가 가지고 있는 상대 차수가 2였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40dB per decade로 떨어지게 되는데 제로를 추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20dB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지던 것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그렸던 그 네모 박스 그 시스템의 잡음 특성을 반영하는 이 박스 안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잡음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PD 제어가 갖는 어떤 그런 장점, 그 장점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의 제어기가 바로 이 리드 컴펜세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요. 이 보시면은 이제 G를 우리가 S 곱하기 S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차 시스템이고 OL 폴이 0하고 마이너스 1에 있는 경우고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PD 제어를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PD 제어를 K 곱하기 S 더하기 2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D 게인이 K고, 그 다음에 P 게인이 2K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이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에 제로가 하나 생긴 거죠. 제로를 이 마이너스 2에다 이렇게 추가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원래 OL 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고 0하고 마이너스 1에 있었고요. 그래서 루트 로커스가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제로를 추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루트 로커스가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던 것이 이렇게 꺾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꺾여서 폴 하나는 이렇게 이 제로에 수렴하고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루트 로커스를 왜 이렇게 꺾이게 만드느냐? 그 이유는 지난주에 설명이 드렸듯이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CL4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CL4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오메가 N, 그 다음에 뭐 댐핑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 오메가 N과 그 다음에 댐핑이 있는데 그 원하는 그 댐핑과 오메가 N이 지금 이 기존의 이 GS가 갖는 이 루트 로커스 상의 CL 폴들에 의해서 달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루트 로커스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제로를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는 루트 로커스를 이렇게 휘게 만들어서 이 휜 루트 로커스가 우리가 원하는 그 CL4를 어딘가에 있을 그 CL4를 이렇게 통과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제어가 바로 PD 제어였습니다. 이 제로의 위치를 잘 조절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휘는 각도를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CL4로 이 루트 로커스가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PD 제어가 제공하는 그런 효과를 유지하면서 아래에다가 어떤 폴을 추가하는 거죠. 아래에다가 이제 폴을 추가하게 되면은 렐러티브 디그리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잡음 특성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요. 이 루트 로커스는 이 P가 마이너스 21대하고 마이너스 11대의 루트 로커스를 보여줍니다.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는 이쪽에 폴을 하나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이 두 개는 만나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제로를 향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폴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이 폴이 이 제로를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폴이 이 제로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폴은 이제 더 이상 이 제로를 향해서 갈 필요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이 폴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폴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돌아서 제로로 이렇게 가려다가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먼 데서 이 폴이 이 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막 달려오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그런 제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둘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점근선이 원래 그 렐러티브 디그리가 지금 이렇게 2일 때는 그러니까 이 폴이 두 개 있고 제로가 없는 경우 바로 이제 이 경우죠. 이 경우에는 점근선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우리가 그 루트 로커스 그 룰을 통해 가지고 알고 있듯이 이게 이 상대 차수 n-m
그게 2가 됐을 때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90도의 정근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역시 유사하게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90도의 그 정근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여기 있는 이 폴로 인해 가지고 알파 우리가 알파하고 파이 L로 정근선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근선 파이 L은 플러스 마이너스 90도인데 알파가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10 위치에 있는 이 P 때문에 알파가 한 이 정도의 위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그 폴이 없는 경우에 방금 리드 컴펜세이션 그 폴이 없는 경우에는 알파가 여기에 만들어지고 따라서 그 알파로부터 이렇게 파이 L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가 나와서 이 루트로커스가 이게 바로 그 점근선이 됐는데요. 지금은 그 이 P 마이너스 10에 있는 그 폴 때문에 알파가 한 이 정도에 만들어지고요. 그 알파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점근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아이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오다가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꺾여지는 그 효과가 그대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폴이 추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트로커스가 이런 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원했던 그 꺾임의 효과를 그대로 가지면서 이제 K가 커지면은 이제 물론 이 원을 이탈을 하게 되지만은 이미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그 CL4를 지금 이 리드 컴펜세이션에 의해서 나오는 이 루트로커스가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은 달성이 됐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P가 이제 마이너스 20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리드 폴이라고 불리는 이 P가 마이너스 20이 돼버리면은 이 경우는 지금 원래 그 PD 제어를 통해서 얻은 이 원하고 거의 유사한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즉, 이 두 개의 폴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움직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 두 개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아까 그 이 P가 마이너스 10일 때 여기 있을 때는요. 이 두 개의 이제 폴이 이렇게 돌죠. 이렇게 회전을 하는 동안에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이 제로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20에 있으면 이게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멀리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그 실수축에 닿았을 때 이 아이는 이렇게 열심히 뛰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리 있는 거죠. 아직 멀리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나가 이 아이한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로를 차지하는 것이 이 마이너스 20에 있는 이 폴이 아니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이 제로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이걸 따라서 이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이렇게 계속 가게 됩니다. 가다가 이쪽 마이너스 20에서 오는 이 폴과 만나가지고 이제 알파가 한 이쯤 형성이 돼서 하나는 플러스 90도 하나는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상당히 루트로커스가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였었냐면 최초에 이 CL4이 여기 있어가지고 기존에 이렇게 생긴 루트로커스로는 그 CL4에 닿을 수가 없으니 이런 식으로 제로를 하나 넣어가지고 이 LHP에 그러니까 이 원래 이 루트로커스의 왼쪽에다가 제로를 하나 넣어서 루트로커스를 휘게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PD 제어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렐러티브 디그리가 변하고 노이즈의 특성이 변하니까 폴을 하나 이렇게 추가를 시키자는 겁니다. 폴을 하나 추가시키는데 한 10 정도, 마이너스 10 정도 위치에다 폴을 추가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루트로커스가 휘면서 뭐 그대로 이렇게 어떤 휘는 효과를 가지면서 알파가 한 이 정도의 위치에서 이렇게 나중에 이 점근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CL 폴도 이렇게 통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잡음의 특성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리드 컴펜세이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 5.11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메가가 7, 그 다음에 댐핑이 0.5,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원할 때 그때 그 리드 컴펜세이터를 이제 설계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오메가하고 7하고 오메가 7, 그 다음에 댐핑 0.5를 나타내는 이 선이 이 반원과 그 다음에 이 댐핑 이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댐핑 0.5보다 좀 크게 하려면은 이 아래쪽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메가 7보다 크게 하려면 이쪽, 이 반원의 이 왼쪽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영역인데 그 영역 중에 이제 이 점을 지금 어떤 특정 그 CL4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점이 우리가 원하는 CL4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방금 리드 컴펜세이터를 써가지고 원래 루트 로커스가 이렇게 똑바로 가게 되는데 이 루트 로커스를 휘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루트 로커스가 지금 이 지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약간 저는 이렇게 원을 얘기했었는데 이 원의 이 주변에 있는 CL4를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는 원 주변에 있는 CL4는 아니고요. 원을 지나서 이렇게 이 점근선을 따라서 가는 그 상황에서 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CL4를 지금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폴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점근선의 위치, 이 알파를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폴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CL4를 이 루트 로커스가 통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 리드 컴펜세이터를 설계를 하고 나서 이렇게 스텝 리스폰스를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오메가하고 이 댐핑 값을 갖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렉 컴펜세이션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렉 컴펜세이션은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를 이제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